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올해 프랑스의 와인 생산량 전망에 대해 지난달에 나눴었죠. 다른 유럽 국가의 상황은 어떨까요? 포르투갈은 다행히 최악의 기후변화 영향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수확량은 약 740만 헥토리터로 작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우루 지역의 생산량도 꽤 증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탈리아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전국적으로 현재 4,300만 헥토리터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5천만 헥토리터에 비해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심각한 곰팡이 문제를 겪은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50%, 심지어 60%까지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를 1948년, 2007년, 2017년과 함께 한 세기 동안 이탈리아 와인 재배 역사상 최악의 해 중 하나로 꼽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북부는 수확량이 안정적이며 작년보다 수확량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이에 올해는 북부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전체 수확량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도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와인 및 머스트 생산량은 약 3,600만 헥토리터로 작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올해 가뭄과 40도가 넘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진 것이 수확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네요. 즐거운 와인 타임을 기대하며 와인을 오픈하고 테이스팅을 하는데 향과 맛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원래 이 와인의 스타일이 이런 건지 아니면 와인에 문제가 생긴 건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와인은 포도를 수확하고 양조하고 유통하는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와인의 품질과 맛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한 해에 생산된 같은 와인일지라도 와인이 어떤 여행을 하며 소비자에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그 맛은 확실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와인의 결점은 눈으로 관찰하는 것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와인은 색이 맑죠. 하지만 와인이 산화되거나 안정화나 청진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와인에 이스트나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와인의 색이 뿌옇거나 탁합니다. 이는 와인의 침전물과는 다릅니다. 숙성된 레드와인에서는 종종 침전물이 발견되기도 하고 일부 화이트와인에서는 주석산 결정체가 보일 때가 있죠. 이러한 침전물과 주석산 결정체는 와인의 맛과 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무해하므로 와인의 결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인다면 와인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틸 와인에서 기포가 발견된다면 와인이 병입된 후 원치 않은 재발효가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와인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죠. 예외적으로 영한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와인의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간의 기포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각을 통해 와인 결함을 찾아봅시다. 코르크를 사용한 와인을 오픈하면 코르크를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으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코르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말라있지 않은지를 보죠. 흔히 코르크드 되었다고 표현하는 코르크 오염은 TCA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코르크 껍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와인 제조 장비를 세척할 때 사용한 염소 등의 물질이 미량 와인에 함유되면서 코르크의 천연 성분과 반응하여 TCP라는 화학 성분을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물질이 곰팡이에 의해 오염되어 반응한 것입니다. 이 경우 와인에서는 과일 향이 사라지고 젖은 신문지에서 나는 눅눅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문제는 이런 와인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버리는 수밖에 없죠. 이러한 코르크 오염이 발생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천 봉쇄를 위해 스크류캡이나 합성 마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르크 오염보다 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결함은 산화입니다. 보관 중 산소가 병 안으로 유입되면서 와인과 반응한 것인데요. 산화된 와인은 마치 공기에 노출된 사과처럼 갈색을 띱니다. 그리고 와인의 신선함이 떨어지고 향이 밋밋해지죠. 시큼한 향과 캐러멜, 토피와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이와 결을 같지 않은 결함들도 알아보죠.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보면 햇빛 쨍한 밖에 와인을 비치한 편의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마트에서 뜨거운 조명 아래 오래 노출되어 뽀얗게 먼지 쌓인 병들이 있죠. 이런 와인들은 빛에 의한 충격과 함께 열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인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냉장 보관을 하죠. 열은 와인의 숙성 중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즉 산화의 속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와인이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면 와인은 조기 숙성되어 갈색으로 변하고 풍미가 시들해지는데요. 캐러멜이나 조리한 과일과 같은 향이 나고 밋밋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흔히 끓어 넘쳤다고 표현하듯이 내부 압력의 변화로 와인이 병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코르크가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상 없어 보여도 코르크를 돌렸을 때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열어보면 코르크 옆면까지 빨갛게 착색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겉을 싸고 있는 포일까지 와인이 묻어 있죠. 이외에도 와인에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익힌 마늘과 양배추, 썩은 달걀, 고무와 같은 향이 와인에서 난다면 탈산소와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원 반응은 생산 과정에서 산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황을 과도하게 넣어 와인에 충분한 산소가 없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와인이 상한 것이 아니라 디캔팅으로 불쾌한 향을 날려보내면 됩니다. 또한 와인을 오픈하자마자 성냥을 그은 후에 나는 매캐한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와인 양조 시설을 소독하거나 와인을 병입하면서 산화를 막기 위해 소량 넣는 이산화황 때문입니다. 이산화황은 유황을 태워서 만든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생산자들이 이산화황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에 이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냄새를 맡았다면 와인을 공기와 접촉시키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잔에 따른 후 조금 시간을 주면 사라집니다. 와인은 참 까다로운 술입니다. 이러한 결함을 만나지 않으려면 와인을 제대로 보관하면 되겠죠. 우선 온도는 10에서 15도 사이가 좋은데 장기 보관을 한다면 조금 더 서늘하게 보관해 주세요. 이때 더 낮은 온도보다 항상 일정하게 온도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습도는 70에서 80%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르크가 수축하여 산소가 병 안으로 들어가거나 스파클링 와인의 기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레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있죠. 와인은 빛 노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자연광이든 직접적인 조명이든 모두 좋지 않은데요. 코르크를 사용한 와인이라면 병을 눕혀서 진동 없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다 해도 약한 결함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와인이 저평가되기도 하죠.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